안녕하십니까. 외교관TV입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현재의 모습과 지역적인 특성에 관해서 2부에서는 유럽의 침략과 식민지배 그리고 아프리카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아프리카의 대륙에서도 해방과 독립이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독립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의한 착취가 아닌 자국 지도자들의 탐욕과 착취, 내란과 전쟁 등으로 빈곤과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외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 알쓸외잡 두 번째 주제 아프리카 깊이 알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아프리카의 독립과 국가 건립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탄자니아 주재 대사를 역임하시고 아프리카 깊이 읽기라는 아프리카 입문서를 저술하신 송금영 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960년에 아프리카에서 30여 개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어 독립하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들은 1945년을 전후해가지고 독립을 했는데요.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이집트는 1922년인가요?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1960년에 대거 독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좀 늦은 감이 있죠. 이 다른 지역에 비교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왜 독립이 늦었느냐? 다시 말해서 해방이죠.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카사블랑카에서 이 영국과 드골 프랑스 대통령 임시정부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모여서 처음으로 회의를 합니다. 아프리카 식민지를 어떻게 독립을 시킬 것인지.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때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가 영국하고 이제 미국 간에 이제 협의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미국 측에서는 어쨌든 식민지를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영국은 속으로는 독립을 반대했는데 겉으로는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미국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식민지 독립을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냉전이 시작이 되는 시기고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 전략상 아프리카를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독립을 시킬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이라든가 전략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머뭇거립니다. 그 머뭇거리는 시기가 좀 흘러가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도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를 독립을 이제 시키는 걸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가 독립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가요? 전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궁금해왔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사회주의를 이제 국가 이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그 식민지에 이제 교육을 받는 또는 이제 그 상류층에 있는 그 식민지의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식민 종주국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유학을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는 이제 군사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을 텐데 물론 이제 뭐 그 소련이 이제 레닌의 혁명으로 이제 소련이 이제 이 제정 러시아를 정복하고 수립되면서 유럽 제국주의에 이제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민지의 이제 해방을 지원하고 독립을 이제 또 상당히 부추기는 그런 이제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왜 유럽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의 식민지들 신생국가 대부분이 사회주의를 채택하였을까? 사회주의가 과연 자기들의 국가 운영, 독립국의 운영에 바로 적합한 그런 체제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은 유럽에 대한 식민 종주국에 대한 반발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학자들마다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이 틀리는데요. 되게 일반적으로 통념은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했을 때 사회주의 채택한 이유가 하나의 반발로 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식민지라는 족쇄에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종주국들이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 시장을 도입하기에는 정서적으로 너무나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미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 기반을 잡았던 구소련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볼 때 되게 자기들이 옛날에도 이 부족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같은 전통이 있었다. 따라서 자기들은 사회주의가 하나의 옛날 자기 전통의 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새롭게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정통적인 사회주의에다가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한 것이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독립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 투쟁을 했고, 상해 임시정부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하면서 이제 대거 이제 그런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미얀마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독립 투쟁을 거친 이제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독립 후에 또 다시 정치 지도자로서 이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뭐 독립 투쟁하는, 독립이라든가 해방을 위한 그런 이 투쟁을, 이게 군사적이라든가 정치적인 투쟁을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나중에 그 지도자들이 이 독립 후에 하나의 국가 운영에 나섰는지요? 그렇죠. 당시 이제 1950년대나 60년대 되게 이제 독립운동을 주동했던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거의 무장 함정이라든가 옛날에 좀 이게 고등교육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 그 무장 항쟁을 통해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00년도부터 이 아프리카 일부 지식인들에서는 이 아프리카 흑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의 독립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이 런던에서 뭐 흑인들을 위한 국제 뭐 회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20세기 초에부터 이 아프리카를 찾자.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의식도 깨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그렇게 보죠.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식민 종주국인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나 이제 그 이탈리아, 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싸우기 위한 물자라든가 또는 병력 조달을, 자국민으로서는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식민지에서, 병력을 조달하고 또 이제 물자도 조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참전하게 되는 그 대가를 주겠다 하는 약속도 했을 것이고, 어땠습니까? 그렇게 뭐 참전 대가에서 받아가지고 식민지가 상태가 뭐 이게 그로 인해서 그 후 이 해방, 물론 독립 때까지 뭐 좋아졌다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독립도 그런 대가인가요? 이제 유럽의 연합군들이죠.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유럽 전선에 투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동원된 인원이 약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때는 아프리카에 있는 병사들이 한 200만 명이 이제 동원이 됐고요. 다 연합군용으로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프리카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중요한 병창 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희생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한 만큼 자기도 이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이 구소련 같은 경우는 식민지 독립을 이제 지지를 하죠.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민족 자격주의도 주장하면서
근데 이 유럽의 이제 이 식민지 종주국들은 이 민족 자결주의는 유럽에만 해당이 되지 아프리카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논리로 자꾸 이 해방을 미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프리카 흑인들 한 250만 명이 1차, 2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는데 그 대가는 한마디로 큰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중에 이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2차 대전 후에 이제 뭐 그 참전했던 알제리 쪽 군인들 이 돌아가서 이제 그런 아마 그 불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알제리가 상당히 그런 무장 투쟁이 많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쟁에 참전을 했을 때 흑인들이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그때까지는 백인들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백인들이 역시 이게 허점이 있고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백인이 우수한 민족인데 왜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그러면서 왜 자기는 동원을 하느냐. 보니까 이 백인들이 이제 이 하나의 무능한 점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이 흑인들이 다시 자기 이제 아프리카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일부분은 독립을 위한 무장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되게 많이 동원이 됐죠. 동원이 되는데 이제 알제리에 돌아와 보니까 뭐 대우도 별로 안 좋고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고양이 됩니다. 그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연합 동맹을 형성을 했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이제 대항을 했습니다만은 독일하고 이탈리아도 아프리카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식민지를 또 두고 또 싸웠겠네요. 이게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이제 연합국 쪽에서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선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죠. 한마디로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탄자니아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 독일 측이 작전을 잘 활용해서 뭐 패배는 안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선이 아프리카도 형성이 됐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북아프리카가 주요한 전장이었죠. 뭐 독일의 롬멜 장군은 사막에 이유라 해가지고 뭐 이게 큰 땅도 이제 확보도 했고요. 또 북아프리카가 주요한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아프리카가 전략적으로 이 유럽에서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냉전 시대 때 왜 미국이나 구소련이 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영국이 이제 만약에 독일로부터 탄자니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이태리로부터 이디오피아를 뭐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은 그 새로 얻은 식민지인데 이게 쉽게 내놓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1935년도에 에디오피아를 점령을 하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으로 이제 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만은 이때 이 영국군이 이제 에디오피아를 이제 침공을 해서 이탈리군을 이제 쫓아내죠. 그러면서 1942년도에 에디오피아가 독립을 합니다. 전쟁 중에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도 하나둘 식민지로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만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 정치 이념으로서 채택한 게 사회주의인데 대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 전통이라든가 문화 관습을 봤을 때는 사회주의가 더 많다. 그래서 정치 주도자들이 사회주의를 이제 그렇게 채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면은 이 전통적인 이제 소련식의 사회주의라든가 또는 이제 중공식의 사회주의하고는
다른 모습이지요. 네, 그렇죠. 자기들은 아프리카식 사회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독립을 1960년도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회주의라는 것은 옛날 자기가 전통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럽하고 틀리다. 유럽은 이 귀족 제도라든가 이러한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아프리카는 없다. 이 또 자기가 구소론하고 틀리다. 구소론은 뭐 노동자하고 자본가 이렇게 어떤 이 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계급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뭐 자기들 여기는 하나의 흑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아프리카식 뭐 사회주의를 하고요. 두 번째 또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이제 이 구소론이라는가 중공의 사회주의는 신을 부정을 했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회주의는 신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이제 이슬람이라든가 이제 기독교가 강세다 보니까 신을 부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무신론적인 공산주의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되게 사회주의를 수용했던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왜 그럼 이런 사회주의를 하게 된 걸 보면 당시 이제 1930년도에 영국이나 유럽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노동당 그런 정당을 보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도움도 받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하나의 이 정책을 수용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전통적인 측면에서 관습을 이렇게 들면서 하나 정치 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유신 체제, 뭐 한국식 민주주의, 또 뭐 인도네시아도 옛날 뭐 수하르토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뭐 필리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동원을 해가지고 내가 가부장, 아버지로서 내 자식들을 돌보는 개념이다 하면서 하는 그게 그런 식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탄자니아 이제 우자마 이제 사회주의인데요. 탄자니아 뭐 국부라고 이제 추앙을 받는 니에레레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사회주의를 도입할 때 우자마 이제 사회주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자마라는 뜻은 우자마 이 스와힐리어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이 니에레레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 탄자니아에 정통적으로 사회주의가 있었다. 옛날 부족 공동체에서는 모든 중요한 사안을 부족장들이라든가 부족원들이 모여서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땅도 마을 전체가 공동 소유지 개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우자마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과거 이 탄자니아 전통을 다시 살려서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자마 사회주의를 주장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60년도에는 이러한 아프리카식 사회주의가 좀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과학적인 사회주의라는 또 용어가 나옵니다. 이 과학적인 사회주의의 대표적으로 주장한 분이 소말리아의 바렌이라는 정권인데, 뭐 1969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소말리아 뭐 이야기 너무 이제 모가디슈 영화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언급을 간단히 좀 소말리아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969년도부터 1991년 동안에 이제 통치했던 바렌은 전부 사회주의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사회주의를 도입했던 이게 탄자니아라든가 가나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한 10년 정도 사회주의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빙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경제가 퇴보한다. 그래서 이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서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합니다. 이 과학적인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막스 엥겔스의 이론을 토대로 둔 하나의 공산주의 이론이 많이 이제 포함된 건데요. 왜 그러면 그 당시 소말리아 바렌 정권이 이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하면서 친공산주의로 나가게 됐냐? 그거는 구소련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결국 사회주의라든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런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때 하나의 국내적인 사항도 되겠지만 국제적으로 자기가 어느 나라로부터 더 많은 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느냐 거기에도 많이 좌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고
소련 진영 같은 경우는 군사적 원조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냥 뭐 목전에 그렇게 했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프리카식 이런 사회주의는 성공을 아까 이제 60년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은 70년대는 좀 힘들어졌다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제 그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먼저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1960년도에 이제 사회주의가 도입이 돼 가지고 1990년도쯤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도 이제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이나 구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연맹을 했는데 탈냉전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지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주의는 실패했는데 이 사회주의를 막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딱 한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사회주의는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시장 경제를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첫 번째가 모든 산업에 국영하죠. 두 번째가 농장에 집단합니다. 세 번째가 가격 통제입니다. 대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민간 경제보다는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90년도 들어서서 거의 사회주의가 이제 거의 경제 파산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도와줄 수가 없게 됐고, 그 미국이라든가 서구 유럽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조건으로서 이 굿가버넌스 선정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죠. 다당제를 도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하라. 탈사회주의를 하라고 하나의 조건으로서 이제 국제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